윤석열 국회 탄핵 소추위원, 서울 마포울 4선 국회의원이시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탄핵사 호남의 사일 정청래 의원님입니다. 당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화류성 정청래 의원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밑에 여러분들 연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정청래 그럼 무슨 생각 드세요?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 잘생겼다? 네. 밑에 들으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연설 내용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가슴에서 밑에서 느끼면서 했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서클 활동을 했는데 난생 처음 썼던 시 제목이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1972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새마을 지도자였던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면자조 협동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장성근, 황룡면, 닭전머리, 저도 아버지 따라서 금산 장날에 갔을 때 저렇게 닭 팔고 했던 그 엄마들 아빠들이 생각이 오늘 참 많이 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싫었습니다. 일해야 되니까 학교 가는 것이 제일 마음이 좋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내가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일했던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웠고 싫었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으로부터 일하라라는 얘기는 들었지 공부하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공부하려고 몰래 도망가서 일요일날 변도 스스로 싸가지고 공부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4km를 쫓아오셔가지고 야 이놈아 학생이 무슨 공부냐, 일하러 가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불우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단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들고 저보다 더 어렵게 산 저하고 비슷한 또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 눈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면 학교를 못 가서 초등학교 결석을 너무 많이 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갈 걱정은 없었는데 이 소녀는 중학교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교복 입고 중학교 갈 때 작업복 입고 공장으로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또래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에 갈 때 작업복 입고 입혀서 공장으로 보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애들 시험 공부한다 뭐한다 할 때 아들이
13살, 14살짜리가 야근하고 돌아와서 지쳐서 허겁지겁 밥 먹고 고단하게 자는 그 어린 아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년의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가 두들겨 맞고 싶지 않아서, 고등학교는 나와야 그래도 작업 반장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안 두들겨 맞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소년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지금도 팔 하나가 안 펴집니다. 팔 하나를 이렇게 해요. 이재명 후보에게 두 손 들으라면 한 손을 잘 못 듭니다. 소년공 때 못 먹고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아마 팔 성장판을 다쳤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80년대 브라보콘 선전한 거 기억하시죠? 점심시간에 공장에서 브라보콘 내기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권투를 시켰대요. 근데 이재명은 팔이 하나가 안 좋아요.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이 브라보콘을 보면 낭만이 있고 CM송 나오는 것처럼 연인이 데이트하고 하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브라보콘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 이재명일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정치를 하면서 아까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여의도 국회에서 속 시원하게 장관들, 총리 혼내주고 하는 게 사이다 같다, 우리 민심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센 사람한테는 셉니다. 그러나 돈 없고 백 없어 서러운 사람한테는 한없이 제가 약합니다.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억강부약. 강한 것은 억제를 하고 약한 것은 좀 부양을 시키자. 정치가 뭡니까? 돈 있고 백 없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살아가요. 정치는 돈 없고 백 없어 서러운 사람들, 그 사람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가 썩은 과일 먹던 사람입니다. 성남 상대원 시장에서 아버지 리아카를 뒤로 밀고 가고 있는데, 같은 또래 여학생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창피했다고, 그런 그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서 전학온 전도사집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속으로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래요. 학생이 무슨 교회냐, 일하러 가자. 그래서 일요일날 하루 종일 콩타자가는 콩줄기를 지게다 지고 날랐는데, 교회 끝나고 그 여학생이 제 앞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지게가 기울어서 그 여학생 앞에서 과당 다 발라당 넘어졌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안 보려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마에 땅을 대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친 줄 알고 자꾸 와서 저를 괜찮냐고 물어봐서 안 괜찮다고, 너 보기 창피하니까 빨리 가라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은
그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그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했던 그 기억으로 정책도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할 때 무상교복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얼마나 교복을 입고 싶었겠어요. 이재명 후보는 정책 하나하나가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어제까지 신나게 춤추고 오늘 뉴스공장도 나왔던데 담양 곡성 가서 춤추면서 유세하니까 국민의힘 선거운동원들 와서 막 춤추고 막 그럽디다.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여기 나와 있는 닭도 보고 오리도 보고 또 아까 농민들 얘기하는 거 듣고 하니까 그냥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45년 전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지만 80년 광주 전두환 일당의 5.18 우리 광주 시민들이 학살한 거 어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45년 지났기 때문에 지나간 일이라고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광주 출전과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찔렀지? 왜 쏘았지? 잘려나간 젖가슴 이런 얘기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 가족이, 내 여동생이, 내 누나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분하고 원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3년 동안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2년간은 바로 옆짝꿍이었어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한테 3년간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이가 갈립니다. 제가 언젠가 광주 도청 앞 5.18 광장에 전일빌딩 옆에 써있는 전일빌딩 245라고 써있어요. 그 245가 뭐냐면 80년 광주 때 헬리콥터 기총소사를 한 총탄 흔적이 245개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광주에서 전일빌딩의 총탄 흔적만 245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동안 이재명은 245번 이상의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이재명 가슴에 나 있는 총탄 조각, 총탄 흔적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세상에 한 사람을 몇백 번씩 압수수색하고 죄도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못 살리고, 생각할수록 징그럽고 이가 갈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 법으로 죽이려다가 안 되고 언론의 펜으로 죽이려다 안 되고 진짜로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군인들 시켜서 이재명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고 살아난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살려준 거 아닙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고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또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2월 3일 날 윤석열은 계엄군을 시켜서 이재명도 죽이고, 그리고 저 정청래도 죽이려고 했어요. 저도 체포 명단에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12월 3일 밤 10시 48분에 제가 담을 뛰어넘었대요. 저는 몇 분에 뛰어넘는지 몰랐는데 우리 여기 있는 보좌관이 그래요. 의원님 10시 48분에 담을 넘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보좌관을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의원님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그래요. 집에서 나오면서 국회까지 한 15분에서 20분 걸리는데 보좌관하고 4번 통화했대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법사위 할 때 기억력 좋잖아요. 국회법도 외운 거 그러잖아요. 국회법 49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이거 다 외우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상하게 계엄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한테 빨리 국회로 나오시라고 통화한 건 기억이 나는데, 차 타고 집에 오면서 집에서부터 국회까지 오는데 우리 보좌관하고 4번 통화했대.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이게 처음이에요, 저는. 그만큼 저도 본능적으로 무서웠나 봐요. 죽을지도 모르는 국회로 간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이 너무나 살떨렸나 봐요. 기억이 없어. 아무리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도착해서 잡힐까봐 자기 방에 가지 못하고 다른 방에 가서 숨어있고, 나무 밑에 숨어있고 그랬대요. 국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국민들이 국회로 뛰어와서 막아주고 국회의원들 투표할 시간을 벌어줘서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불기의 객이 돼서 어디서 죽었는지 시신도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납니다. 윤석열 탄핵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할 때마다 나가면서 윤석열 얼굴을 제가 빤히 쳐다보면서 10m도 안 돼요. 제 눈을 한 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제가 눈을 마주치면 손안을 비우면 안 되니까 눈으로 당신 왜 나 죽이려고 했어?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치고 경제고 뭐고 다 떠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한테 밥을 달라고 했어요? 떡을 달라고 했어요? 왜 사람을 말라 안 하고 죽이려고 그러냐고. 아휴,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저 내란연당, 내란세력 지지하는 국민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을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뭐가 씌워서 저럴 수도 있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저는 정치인을 공격하더라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저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국민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장성근, 우리 닭전머리 시장에 뭐 저 보려고
나오신 분도 좀 계시겠죠. 제가 오늘 이상하게 신나게 춤도 추면서 유세를 하려고 왔는데 이상하게 입구부터 닭 보고 오리 보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 우리 시골 장터 생각이 자꾸 나고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오늘 유세를 좀 망친 것 같아요. 눈물도 나고 저는 첫날 제가 마포에서 선거 첫날 유세하는데 눈물 참느라고 혼났어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재명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또 죽으려고 살려고 살동 죽을 동안에서 이재명 옆에서 이재명 지키고 이재명 후보도 저도 오늘 같은 대선 운동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3년을 견뎌왔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목숨 구해주고 정청래도 살려주고 그래서 대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그 첫날 그것이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잘 견뎌준 이재명 후보에게 더 고맙고 그래서 첫날 유세하면서 중간중간 울컥울컥해서 혼났어. 그래도 눈물 보이면 안 되지. 그래도 제가 탄핵 헌법재판소 다닐 때도 속으로 너무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 얼굴 표정이 어두우면 국민들이 불안해하실까봐 밝은 표정 짓느라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마포의 선거운동 첫날도 너무 울컥울컥 눈물 보이고 그러면 사람도 힘들까봐 꾹꾹 참았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그냥 자꾸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아이고 저도 5월 15일 환갑이었거든요. 나이가 되니까 눈물만 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 이재명 후보 대통령 돼야 되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차로 돼야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혼자만 찍지 마세요. 너도 나도 동네방네 소문내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 나 투표하러 뭐 안 가도 되겠지, 이재명 되겠지 한 사람들 투표하러 갑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 야, 내 주변에도 다 이재명이네, 여기도 이재명 저기도 이재명, 그러면 나도 이재명 찍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카톡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광주 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인데요. 제가 자원에서 맡았어요. 나 광주 전남 가겠다. 그때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광주 전남은 어차피 표가 많이 나올 건데 딴 데 가지 그러냐. 아니다. 나는 광주 전남 가겠다. 오늘 저녁 일정은 감선동 일대로 돼 있습니다. 물이 많은 곳에 샘을 더 깊이 파야 된다. 표가 나올 곳에 진짜 표가 더 많이 나오게 해야 된다. 3년 전에는 90% 못 넘었다. 이번에는 90% 넘겨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힘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광주 전남 가서 90% 목표로 뛰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광주 전남을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분위기는 광주 전남에서 분위기를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광주 전남에 저렇게 뜨겁게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걸 전국으로 다 퍼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